이번 선거 두 번 다시 치르고 싶지 않은 선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를 보수냐 진보냐를 좀 떠나서 유권자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날은 유권자가 왕이 되는 날이고 유권자의 잔칫날입니다. 선거 권입니다.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좀 맛깔스럽게 또는 뭐 편리하게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뭘 내가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어디 저 가게 가서 물건 살 때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그냥 손만 내서 딱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물건이 나에게 맞는 옷 같으면 입어도 보고, 바느질은 잘 됐는지, 색상은 어떤지, 뭐 이런 것 몸매 빠이게는 맞는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유권자, 내가 잔칫날 내가 잔치상을 한번 멋있게 차리겠고, 나뿐만 아니라 4천만이 우리 유권자들이 전부가 그날을 말하자면 이 열린 축제, 어느 당을 찍든지 간에 이걸 하는 잔칫날인데, 이런 단치가 무슨, 난 이번 선거처럼요. 난 이런 선거는 처음 봅니다.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첫째,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코로나 깜깜이 선거가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접촉이 안 되고, 후보를 유권자는 후보를 몰라요. 후보는 또 유권자를 몰라요. 이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게 점성술에 방불케한 여론조사가 횡행을 하고, 같은 날 같은 업체가 같은 지역을 조사했는데 17%포인트가 차이 나는 이런 선거예요. 우선 이것부터가 아주 그냥 짜증이 나고, 두 번 다시 내 기억도 하고 싶지 않고 치르지 싶지 않은 선거인데, 여기까지는 하도 많이 알려졌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기가 막힌 선거였는가 하는 거를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너무 보수 진보 얘기를 조금 떠나서 경우에 따라서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해보죠. 네. 두 번 다시 치르고 싶어. 첫째요, 이번에 변호사 후보들이 많이 출마를 했어요. 근데 저는요, 변호사가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변호사가 그 자문을 해주고 도와주고서 뭐 대가를 받는다거나 그러면서 직업적인 그 만족도가 있는 걸 변호사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총선판에 나온 변호사들은 이분들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 이런 변호사들 처음 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아니에요. 야, 저렇게 변호사를 할 수 있나? 저런 변호사라면 난 뭐 제 주변 사람 추천하고 싶지도 않아. 변호사 되라고. 자, 우선 김한규 후보 강남병에서 출마했죠. 아니 이분 그는 본인은 안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있는 카톡방에서 노인들이 통합당을 찍으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가시지 말라고 그래. 이런 정정당당한 승부도 아니고 집권당에서 강남 유권자들 알기를 뭘로 알길래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참, 네, 정말 네,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 뭐 거기서 뭐 내가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카톡방은 누가 개설했으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노인들에 대해 어르신들에 대해 죄송하다고 뭐 하려고 하는 게 낫지, 내가 안 했어가 그 급합니까? 그 카톡방이 좀 지키고 있던데. 참, 어떻게 가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르신 통합당 찍지 말고 민주당 찍으세요. 정민주당이 싫으면 정의당을 찍든지 민생당을 찍으세요 라고 설명하는 건 설득하는 건 모르겠어요. 아예 저 찍을 뿐인가를 간별해서 그분은 싹 빼는데 코로나 병 걸려 죽을 거라고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야비한, 진짜 변호사가 이번에 엄청 많이 총선판에 나왔는데 이런 변호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변호사가? 그 다음에 이 김남국 후보요. 아니 뭐 색드립인가 뭐라고 하여튼 뭐 성적인 문제로다가 뭐 굉장히 야한 농담도 하고 여성 뭐 평가도 하고 하여튼 뭐 지저분하고 뭐 그럼 된데 얼마나 그게 그래도 호기심을 자극해서 그런지 뭐 5만 원 입장한다는데 최근에는 저 사람 때문에 떴는지 200만 원이라고 한다는데, 아니 변호사가 저런 걸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조언을 해야지 거기에 출연을 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뒤에도 참 김남국 후보도 참 답이 걸작이에요. 난 말 안 했다. 난 말 안 했다. 아니 그러면 누가 뭐 이거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 이제 뭐 나쁜 짓을 하러 한 10명이나 뭐 5명이 갔어요. 그러면 누구는 막 때리기도 하고 누구는 구경했어요. 아 나는 안 때렸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거기 왜 출연을 해요? 왜 출연을 해? 저한테는 오라고도 안 하지만 나는 끔찍해서도 못 갈 것 같아요. 여성을 보고 이분이 또 성감수인지 성에 차별하고 안 된다는 건 아주 기치를 들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나 안 했다고만 하면 끝나고 뭐 유감을 표한다. 그 당에서는 조사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 통합당의 젊은 후보가 만약에 여기로 가서 이렇게 했어도 민주당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 할 생각입니까? 아, 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정치권의 N번방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건 곤란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분들은 이제 김남국 후보는 후보가 되기 전에 했으니까 뭐 실수를 했으니까 인정한다고 100번 쳐요. 그리고 김한규 후보도 본인이 한 게 아니니까 100번 양보를 해서 이 둘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하던 변호사하고 황희석 이분 변호사 맞습니까? 나 이분들은 정말 옆에 변호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입도 그렇게 거칠어요? 말을 강하게 하는 거와 거친 건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는 얘기할 수 있죠. 아이고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냐고 하죠.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부터 막 그냥 쌍소리로 이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거의 뭐 성렬이 뭐 그자 뭐 이런 식이에요. 나 이분들이 법정에 가서 피고인이나 반대쪽에 있는 분들을 잘 이렇게 변호할 수 있는지도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이 변호사가 됐는지. 그래서 정작 변호사가 필요한 분들이 이분들이 상식밖에 변호인들이에요. 더 문제는 차명진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왜 여기서 또 얘기 나옵니까? 네. 어제로 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분들의 법 기술적인 부분, 법에 대한 테크닉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의회를 가거나 이제부터 집권당 정치인 쪽에 정치인이 됐을 경우 그 법적인 재능 이걸 반법치주의에 악용할까가 이게 제일 어려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령 뭐 유시민 이사장 말대로 그렇게 엄청나게 숫자를 많이 의석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서 뭐 아무리 법이라지만 악법을 만들고 악법을 양산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난 이게 걱정이 돼요. 이분들의 하는 행태로 봐서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뭔 일이든지 할 것 같은 분들이에요. 언론도 이거 뭘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법을 만들지 몰라요. 이분들이. 기소된 변호사가 출마를 하고 있는 상황. 최강욱 비서관 이 후보는 기소가 됐어요. 이분이 손혜원당의 2번에 2번. 남자 중에 1번입니다. 남자 중에. 이런 선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지 여자는 정말 보도 듣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언유착. 권언유착이 아니라 정치와 언론이 유착한 거. MBC하고 채널A가 얼마 전에 그 무슨 어떤 이상한 제보자하고 채널A가 뭐래도 녹취를 했는데 한참 기울어짐 하고 이 채널A에서 방송에 가서 뭐 설명을 하느냐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지 않게 하고 노력하는 운동장은 뭐 조그마한 무슨 잔디밭 영역이고 그냥 뭐 대부분이 매체가 여기다 이렇게 정원 번호 유착을 하고 있다. 옛날 보수 정권 때라고 해서 없었던 건 솔직하게 아닙니다. 그래 이렇게 무슨 기울기가 한 요 정도 기울어지기가 거의 이 정도로 기울어지면 이게 뭐 정말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러더니요 놔두지. 광복회가 무슨 할 일이 없는지 회장이 김원웅 이분 원래 민정당 출신이에요. 전두환 정권에. 아니 이분은 무엇 때문에 또 갑자기 하라는 광복회나 잘하면 되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돼서 TV조선하고 채널에 폐지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이분은 징계를 하고 그만둬야 될 사람이 그 운동을 하려면 하고 안 하고는 좋아요. 그러면 본인 선택이니까 따로 나와서 해야죠. 왜 광복회장 자격으로 하냐 이거예요. 광복회장. 이렇게 노골적으로다가 유착된 경우는 저는 못 봅니다.
거북이 당 기관지만 돼요. 전쟁 때만도 못해요. 국민 듣도 보도 못한 경험을 한다고 공언했는데요. 우리 딸들 여성들이요, 투표로 심판합시다. 여성이 놀이객감입니까? 네, 참 정말로 참 분합니다. 황운하도 그렇죠. 이 사람도 그렇죠. 네. 황운하 얘기를 하면은 또 다른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뺐습니다만 하여튼, 네. 이거, 그 다음에는요, 저질 막말이 너무나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아주 거칠 대로 거칠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점잖은 말을 찾기가 어려운 선거판 같아. 뭐 쓰레기라든가, 뭐 애마라든가, 뭐 김종인 위원장은 박형준 위원장을 애마를 삼아서 하는 돈키호테 같다고 하질 않나. 하여튼 이 막말이 너무나 거칠게 나와요. 너무나. 말이, 정치라는 게 말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골프처럼 뭘 휘둘러가면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 하니까 말이 말 같은 말로 싸워야지,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싸우니까 듣기가 싫어요. 듣기가. 어쩔 수 없이 저도 여기서 이런 문제 갖고 다루기도 합니다만은, 다루는 것 자체가 제 자식들이 뭐 이거 뭐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갖고 다니는 아니야. 이번에도 아마 이 여러 군데서 쏟아낸 막말하면은 거의 이번 총선 막말 사전 하나가 나올 겁니다. 아, 진짜 대단해요.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막말이라고 이 저질하고 막말은 실수한 발언과 달라요. 말을 부드럽게 했는데 정무적 센스가 없어서 말을 잘못한 것하고, 저질 막말은 본인이 무슨 소리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지식 수준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인성 문제라고 봅니다. 인성 문제. 뭐 교양이 어떻고 뭐 스펙이 어떻고가 아니라 인성. 학력 짧다고 마구 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참 짜증나요. 네. 자, 이제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이 가짜 뉴스. 이거 잘못하면 진짜보다 가짜가 많아지겠어요. 최근에도 제가 들어온 건, 통합당 찍으면 사표 생긴다. 그러니까 다른 정당 찍어야 된다. 이거는 그 정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최근에도 얼마 전에 그냥 전화가 불이나 켜오는데, 제가 이제 TV조선에 한 4번 나가요. 일주일에. 일요일도 나가고 월요일도 나가고 화요일도 나가고, 오늘도 이거 끝나면 가야 됩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번 빠집니다만은, 야, TV조선 오늘 밤 10시에 뭐 엄청난 거 방송한다더라. 아니, TV 조선 사람도 모르는데 그 말이 그냥 뭐 여기서 카톡와 저기서 전화와, 가짜하고 그 가짜 묻는 것 때문에도 짜증이 나요. 제 친구들 중에는 저 때문에 이게 제가 화를 벌컥 내는 사람이 몇 번 있어요. 가짜. 여기서 이제 유튜브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를 누가 양산하냐 할 때, 그때들은 뭐 긴급 하면서 재미급해가 보내오는데 읽을만 합니다. 뭐 이런 거 누가 뭐 왼손으로 국배행했다냐, 하루에도 몇 차례 쏟아지는 이 가짜. 그중에 유튜브 얘기를 합니다. 중앙일보 9일자예요. 한 면에 유튜브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사 대목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얘기입니다. 어느 유튜브라고는 하질 않았어요. 구독자와 광고 수익 확보하려면 팩트보다 극단 진영 논리가 유리하다. 이번 총선에서 사이버 선거법 위반이, 이재훈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화이팅입니다. 아유, 이분은 뭐 나이가 젊으신가 아버님이라고 되네. 4년 전 선거, 그때보다 2.5배가 늘어난 43,500건이랍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 그 위에 붙어있는 말이, 구독자와 광고 수입을 확보하려면, 구독자랑 광고 수입은 팩트보다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유리하다. 특히 유튜브가 난리다.
진영으로 갈려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근거 박약한 주장을 마구 쏟아낸다. 유튜브가 허위 정보 유통 경로 1위로 꼽힌 설문조사도 있다. 이상우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가 한 설문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진영 논리와 가짜뉴스가 행행하는 현상은 앞으로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유튜브에 자양분이 있어서 그렇다. 바로 광고 수입이다. 광장에 1만 2만 명 모아놓고 이 지르면 큰 돈이 드는데 유튜브에서는 거꾸로 씁쓸한 쏠쏠한 수입이 생긴다.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구독자를 확 끌어안으면 이익이다. 그런 틈에서 상대를 무조건 공격하고 자기 편은 철저히 옹호하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가 잘한다. 카이스트 대학의 이원재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이른바 좌파 코인, 우파 코인으로 먹고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인포데믹이라는 말은 정보 감염증을 얘기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오고 이것이 여러 소스 중에서 유튜브 쪽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제 유튜브를 포함해서 여러 시청자분께서 보셨던 유튜브들이 그동안 무슨 방송을 했는가 하는 걸 잘 한번 돌아가 보시고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도 비판 대상입니다. 안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보수 온건 입장에서 주장을 강하게 하려고 하지만 여기도 혹시 그런 잘못이 있다면 그건 비판을 제가 인정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잘못된 걸 시인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총선 후에는 훨씬 더 그런 입장을 견지할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학 교수하고 이런 분들이 해서 중앙일보의 한 페이지로 나왔던 글 중에서 일부를 인용한 겁니다. 유튜브 특집을 하면서. 네. 우파 유튜버가 보수다 많습니다. 좌파들이 가짜는 더 쏟아낸다. 제 말씀은 우파만 얘기하고 좌파만 얘기한 거라 유튜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유튜브와 가짜뉴스에 몰입이 되면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말을 듣기도 싫고 그 사람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유튜브나 이 가짜뉴스에 내가 받은 카톡에 뉴스가 있는데 조선일보는 왜 보도하지 않느냐라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조선에 오늘 밤 10시에 보도한다는 거야. 보도 안 되면 실제로 전혀 계획이 없는 가짜뉴스인데도 불구하고 TV조선이 재승인 받느라고 압력받아서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말씀은 나하고 다른 견해도 나하고 다른 유튜브도 바로 두루 섭렵하고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라고 판단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유튜브 속에 거기다 매일 거기를 들어가고 그게 정보가 유튜브에서 그걸 어떤 확정된 생각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 얘기에 대해서는 귀도 안 기울이고 그 반대 얘기를 하면 화부터 내고 그냥 무슨 이상한 댓글을 달고 이렇게 되면 그런 유튜브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있는 시청자분들이 피해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시작할 때 단단히 그런 각오를 갖고 제작진한테도 아주 단단히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구독자 올리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거나 내가 잘못한 거를 슬그머니 넘어가거나 이럴 생각은 없다. 주장에 대해서는 견해가 들었지만 사실관계는 언제든지 작은 건 작은 것대로 큰 건 큰 것대로 견해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몬캐스터 감사합니다. 네. 김미선 종래님은 맨날 짜는 인상. 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는 분도 있으면 주의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기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또 이제 지적된 분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돈. 이번 선거도 곱게 풀린 포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 하더니 어저께인가 나왔죠.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왔죠.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이분이 왜 심상정 정의당 같은 분들하고 어울리면 똥물에서 뒹군다고 했던 분인데 아니 고민정 후보, 오세훈 후보하고 결혼은 그 선거구에 가서 유세라는 과정에서 경악을 할 말이 나왔어요. 고민정 당선되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 이야 참 고민정 이분의 정치적 자산이 이렇게 큰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이게 통합당 아니고도 할 말이에요. 아니 이게 국무하사금이냐. 왜 이 국무 얘기가 나왔냐면요, 고민정 대변인이 청와대에 있을 때 김정숙 여사 일정 같은 걸 챙겼던 보직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예 국민이 혈세, 내가 돈 내는 건데 이름을 가지고 유권자 표를 매표하는 것이냐. 아, 이런 황당한 얘기. 이게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해. 그렇지가 않아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아, 이런 무슨 축하금도 아니고, 아, 국민이 그러고 또 거짓입니까? 아니, 나는 제가 보기엔 제가 거기 유권자라면 찍으려고 하다가도 기분 나빠서 안 찍을 것 같아. 아, 나 이거 돈 벌라고서 이거 찍는단 말이야? 5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A를 찍을 걸 B로 찍을 분도 없지만 그건 인간의 자존심과 관련된 일입니다. 인간의. 돈이 있고 없고도 중요한 분이 있지만 그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누구 당선되면 전 국민에게 재산지원금을 준다네. 저는 이 말이 유시민 씨의 그 180석보다 더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총선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번 총선에서만. 아니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하지. 또 저 나경원 후보하고 결혼을 이수진 그 후보 판사가 되는 데 가면은 이수진 후보 당선되면 전 국민 해외여행 시켜준다고 그러죠. 뭐.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모르겠어. 뭔 소리를 하는지. 네. 이인영 씨 돈부터 주세요. 찍어줄게. 고현수님 이거 웃으면 사니까. 김미선 좀 웃으시면서 재밌게 방송해 주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좀 웃어가면 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속으로 좀 짜증이 나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선거예요. 김미선 씨 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애정어린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논두령 우파 유튜브 시청자가 200만과 좌파 시청자가 300만 정도라고 합니다. 우파는 서로 싸우고 좌파는 총수를 필두로 번개 모임도 가지고 관리도 잘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 많이 성원해 주면 한번 나중에 이 번개 모임 한번 해볼까요? 네. 참, 그런데 이 긴급, 이제 내친길의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보면요, 이게 허경영 씨 따라한다는 말이 많아요. 2007년도 대선 때 허경영 씨가 결혼수당 1억, 출산수당 3천만 원 공약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당 이름을 바꿨어요. 국가혁명 배당금당으로. 그러더니 코로나 생계지원금으로 20세한테 1인당 1억 원씩 지원한답니다. 그냥 이렇게 마구 퍼주기에 저 때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니 슬금슬금 다 들어가더니 드디어는 이번에 처음 도전하는 그 청와대 대변인 지수 후보가 나오니까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 야, 참. 어디 그냥 화폐가 이게 모래알처럼 이렇게 주수면 되는 겁니까? 현재도 현금 복지가 2,000종이랍니다. 지금 6070 세대는 국민연금 건강 그 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 혜택 받는 처음이자 마지막 세대가 될 거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저도 실버 세대입니다만 이렇게 가는 사이에 여기로부터 나온 거는 우리 세대의 손자, 아들들이 왕창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일종의 세대 착취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될까요? 양심이라는 게. 더 좋은 나라를 못 물려줘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나는 나부터 좀 살아야 될 테니까 빚은 너희들 너 저 손주 나면은 내가 손주는 좀 봐주겠지만 네 손자한테는 빚이 지금 얼마가 주어지는 거다. 알았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아마 지금 이렇게 뭐가 되면은 전 국민 어떻게 했다니 아주 고삐가 풀려서 거의 망아지처럼 뛰고 있는 이 포퓰리즘, 이거 총선 후에는 보통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나중에 보고 보십시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가는지. 또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가서 완전 그냥 폭 주저하는 나라를 우리는 여러 군데서 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렇고요, 그리스가 그렇고요, 아르헨티나가 그렇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정말 현실로 떨어지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고민정 후보가 되면은 준다? 아, 참. 아, 나 진짜. 그 다음에 또 있죠. 이거 다 정리해 드린 겁니다. 연동형 비례제. 지금 연동형 비례제 정말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신있게 설명할 분 계십니까? 이거
몰라요. 몰라. 아마 지금 지역구 출마한 후보들도 모를 겁니다. 비례대표 나온들 뿌리기만 열심히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악몽입니다. 악몽. 정말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악몽이에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지역구가 253개고 47석이 비례대표인데 이 비례 전문 정당에 출연하더니 여기끼리 싸우는 건 지역구보다 더 치열해졌어요. 35개 정당이 등록을 해서 후보를 해서 등록을 하고, 어떤 후보는 통합당에서 공천 못 받으니까 거기서 나와서 A당으로 갔다 거기서 안 되니까 또 B당으로 가고. 진짜 참 알박기 로또 만난다. 어느 정당 하나 그냥 예면회에서 거기다 간판 붙이고 조직 싹 만들어서 다시 하고. 나 이런 진짜 이런 정당인데 이런. 참 이번에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폐지를 공약으로 내온 비례 전문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은 의회에 한 명은 진출했을 겁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폐지를 공약으로 내시면 그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찬성했을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그러고서 추진한 당은 어떻게 돼? 소수정파, 정동영당, 박지원당, 심상정당, 이분들 다 이렇게 완전히 민주당 쪽으로 다 바치게 돼 있어요. 바치게 될 위기예요. 소수정당들이 아주 몰락을 할 위기에 자체했대. 몰락. 소수정당을 위한다고 한 정당이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때를 써서 공수처하고 뭐 조국 임명 찬성하고 해서 거의 맞받고 먹은 암고래를 했는데, 아니 이거 자기네들이 죽을 짓을 했어. 이게 내다봐야. 이거 왜 안 돌아갑니까? 왜? 그야말로는 이제 진보 진영이 지금 쪼개진 상태로 선거에 임한 처음 선거입니다. 어떻게 쪼개졌느냐면 친노의 뿌리는 같은데 조국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친노 반조국이 진보 진영에서 합리적 진보 진영이 지금 민주당과 무슨 열린우리당 이쪽하고 헤어졌습니다. 그것도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시민사회하고. 네. 김장환 국가를 위한 활동 계속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논평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비례대표는 무조건 없애야 돼. 당연히 없애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또요. 처음부터 깜깜이 선거라고 했는데, 아니 아무리 깜깜이라도 정책은 좀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은. 정책이 오면 정당이라는 게 정책이 차이거든요. 그런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차이보다는 정책 차이예요. 노선 차이.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뭐가 묻혔습니까? 북핵이 묻혔어요. 외교가 묻혔습니다.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도 묻혔어요. 일자리도 묻혔어요. 저출산도 실패돼요. 이슈가 한 번 된 적이 없어요. 토론도 없어요. 토론도. 뭘 하는 것인지. 그럼 우리는 뭘 하느라고 이번에 선거를 하는 거지. 참. 그 다음에요 또. 아니 특정인이 소환돼서 선거판에 등장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황교안 대표, 나 이런 분은 뭐 선거판에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멀쩡한 윤석열 총장이 총선마다 뭐 여기를 찬성한다, 뭐 공수처부터 뭐 윤석열 넌 식물인간이 다 됐다, 너는 아주 그냥 뭐 수사 들어간다, 무슨 놈의 선거에서 이렇게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윤석열 그냥 검찰총장이니까, 그리고 여당이 공격을 하니까 공격받고 있는 데서 싸울 수는 없어요.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조국 장관은 조국 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이름 거론하지 말라 소리를 안 해요. 내 이름 거론하지 말라 소리를. 그 이상한 선거예요. 한 분은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고, 윤석열 총장은. 조국 장관 이걸 은근히 즐기거나 뭔 다음 수순이 있는 것 같아. 난 특정인이 이렇게 온 건 처음 봅니다. 이런 선거는.
전두환 정권 때 예를 들면 장세동 씨가 선거 이슈가 된 적이 있으면 전 국민적인, 아니면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박철원 씨가 선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정인이 왜 이슈가 됩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김미선 씨 죄송합니다, 또 해서. 자, 이제 키워드로 다 요금을 요약드리면, 아까는 후보들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변호사가 필요한 변호사 후보들. 남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 변호들이나 잘하세요. 정원 유착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니 뭐 공격적 유착이에요. 그냥 밑에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공격을 해 들어가고, 그죠? 공격을. 다른 언론사를. 광복회까지 껴서. 저질 막말이 날로 저질화되고 날로 막말화되고 있어요. 연일 쏟아지는 가짜뉴스. 여기에서 유튜브의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일보에 나온 걸 읽어드렸고, 저는 그런 것들을 경계 삼아서 더욱더 조심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삐 뿔린 포퓰리즘. 한 후보가 당선되면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이분은 코로나 안 걸렸으면 국회에는 안 됐습니까? 연동형 비례자. 이건 악몽이다, 이거. 악몽. 어떻게, 지역구보다 이게 더 시끄럽다. 이렇게 자초했던 소수정당들은 지금 몰락 위기에 있다, 이거죠.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만 위축되고 있다. 진보전형이 처음으로 찌개져서 자기네들끼리 여야가 싸우게 되면서 진보전형 내부도 툭탁거리고 있다. 코로나에게 묻혀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정책은 다 실종됐다, 이게. 아마 민주당 후보들 보고 당신네들 정책 중에 소주당이나 뭐 살원제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물었거나, 통합당 후보고 물어도 가만히 있어봐, 우리 정당 이슈가 뭐지? 이거 잘 모를 겁니다. 아니, 하긴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 거 그대로 카피해서 올렸다가 다시 정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인이 또 끌어들여서 선거가 당선되려면 멀짓을 당하는 거죠. 자, 이제 대충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오점과 얼룩 속에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고 치르고 싶지 않은 선거이지만 내일은 결전이 날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선거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은 마스크를 왜 썼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썼습니까? 조국 장관을 위해서? 180석이나 가져오는 공화정의 위기를 말려고 일부러 마스크를 썼습니까? 줄을 몇백 미터에서 기다렸습니까? 아무리 짜증나는 선거고 두 번 다시 치르고 싶지 않은 선거이지만 오늘과 내일 모레하고나 천양지차로 세상이 달라질 테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미움 따로 지지 따로 이렇습니다. 더불어 조국당 아닌가요? 시민은 무슨 시민인민이겠지. 교수님 방송은 글자에 설명이 잘 보입니다. 확실히 감사합니다. 미사일 보도는 없다. 그래도 아까 약간의 이기성 미사일 보도는 없어. 뉴스에도 참 그렇습니다. 네. 논두렁 이번 선거는 야당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 탓만 하지 말고 찌라시 다 돌리고 길거리 버스킹이라도 했으면 지금쯤 달라졌을 거예요. 논두렁님의 말씀은 야당이 잘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보다 더 전의를 가지고 투사처럼 나섰으면 하는 이런 걸 아마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돈두령님의 말씀대로 우린 지금요 통합당을 위해서 투표하는 건 둘째 문제입니다. 보수의 미래, 보수의 부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예컨대 황교안 대표 같은 통합당이라는 건 황교안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하면 승리하는 대로, 패배하면 패배하는 대로 분석하고 비판하고 조언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수의 미래는,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무리 짜증나도 결정해야 된다. 저 역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승리하면 승리하는 대로, 패배하면 패배하는 대로 그렇게 비판하고 조언하고 또는 평가할 건 평가하고 분석하고 할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가짜뉴스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다짐을 말씀드려 이런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걸리버 여행기라고 있습니다. 그 저자인 영국의 조나탄 스위프트의 말은, 이분이 이제 풍자 작가이기도 하고 정치 평론도 하고 성직자인데, 거짓은 날개를 단 것처럼 빠르게 퍼지고 진실은 그 후에 쩔뚝거리며 온다고 했습니다.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거짓에 취해서 사물을 잘못 판단하고 결정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거짓은 날개를 단 것처럼 빠르게 퍼지고
진실은 그 후에 쩔뚝거리며 느리게 온다고 그랬습니다. 걸리버 여행기 저자가 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총선 전에는 방송이 이 시간이 이제 1,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김종인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이 한 호수문, 오늘 아침에 오전에 했던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를. 제목은 나라가 살 수 있는 길로 돌아서는 마지막 출구. 오래전에 상영했던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브루클린으로 향하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나라가 살 수 있는 길로 돌아가는 마지막 출구. 네. 무인도 국민을 시체팔에 갇혔으니 통합당도 강력히 못하죠. 다 국민 탓입니다. 진정성 있는 황교안이 답이다. 쌈꾼이라고 할 텐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혜, 여론조사에 하도 여당이 유리하게 나올까 쓸쓸하면서 걱정이 되지만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 좋은 길로 가지 않을 겁니다. 네. 혹시 저한테 지금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인가요? 김종예가 아니고 무인도님 김종래입니다. 네. 만일 이번에 총선에서 통합당이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뭘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평가 그럼 특별한 말씀이 없으면 오늘 읽어드리고요. 나라가 살 수 있는 길로 돌아가는 마지막 출구. 대통령이 코로나 속 대한민국 총선이 국제적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회의에서. 방역 한류, 바람이 일어난다는 말도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정신세계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한류가 있다면 그것은 묵묵히 마스크 쓰고 위생준칙을 따라준 우리 국민이 한류이고 인류입니다. 몇 석 예상하나요? 그거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가 잘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되고 전 세계가 총선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잘해서 우리 국민의 긍정평가를 받고 싶고 선거에서 그러고 싶은 말씀으로 대통령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걸 잘한 것은 묵묵히 마스크를 쓰고 위생준칙을 따르는 우리 국민이 하려고 인류지 문재인 정부가 그렇지 않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총선에서 국회에 들어온 소위 탄핵 여파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도 이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틈타서 청와대 돌격대, 청돌이들이죠. 그리고 코로나, 탄들이죠. 코돌이. 김지혜 걸리버 여행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가짜는 빨리 전파되고 늦자는 늦게 옵니다. 네. 대거 당선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살 수 있는 길로 돌아가는 마지막 출구다. 대통령이 코로나 속에서 대한민국 총선이 국제적 관심이라고 했다. 방역 한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말을 했다. 믿어지지 않는 정신세계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만약 한류가 있다면 그것은 묵묵히 마스크 쓰고 위생준칙 따라준 우리 국민이 하려고 인류입니다. 지난 2004년 탄핵 후에 벌어진 이라는 선거에서 대거 국회에 들어온 소위 탄돌이들이 지금도 이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코로나를 틈타서 청와대 돌격대와 토돌이들이 대거 당선되어 들어오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주 권곤일척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 보무도당당하게 가서 꽉꽉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들도 이민 가고 싶대요. 아이고, 네. 쇼 조작질은 정말 잘하네. 5.18 증인들 돌아가신 부치려나. 옐친도 탱크에 정권 보내드렸으면 이명국. 네. 저는 이제 17일,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다 드러난 후에 17일 날 몇 가지 생각할 주제라고 할까? 이런 거를, 아이템을 디지털 조선의 커뮤니티 거기다 올려서 하고, 그림을 가지고 그날은 주로 시청자 여러분과 갖는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돌발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거는 선거 결과가, 통합당은 선거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기면 이긴 대로 왜 이겼고 지면 진 대로 왜 졌느냐, 또는 의석수가 얼마면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걸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결과, 이기면 이긴 것에 의해서 통합당은 어떻게 돼야 되고 지면 진 결과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여러 의견들 한번, 정답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한번 의견을 교환해 보자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브루클린으로 향하는 마지막 비상구가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고 생각하면서 또 견디고 버텨야 됩니다. 이길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설령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